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 라고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이 말이 믿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빛과 불안, 두려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 삶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마도 모순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준비된 기분이 들기를 바라지만 힐이 발견했고 과학이 입증한 진실은 자신감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자신감을 만든다는 점이다. 오늘 당신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당신의 정체성과 수입, 선택, 그리고 인생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당신 안에 있던 새로운 버전이 태어날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깨어날 것이라 믿으며 승진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미 끝난 관계를 떠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준비됨은 안전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태어나며 힐이 발견한 진리는 사람은 생각하거나 바라고 기다려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 변한다는 것이다. 뇌는 논리적으로 작동하며 증거를 요구하지만 그 증거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끝없는 순환 속에 수년 동안 머무르게 된다.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사람들은 절대 오지 않을 내적 허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데 어쩌면 당신도 아이디어나 배우고 싶던 과정, 필요했던 대화를 미루며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본다면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었는지 알게 될 것이며 준비되지 않음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비난이나 실패, 우스꽝스러워 보일까 두려워하는 감정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매우 흔하며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반응하며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행동하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또렷하게 말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며 당당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을 뿐이며 그 변화된 행동 덕분에 타인도 그를 믿기 시작하는데 행동은 인식을 만들고 인식은 새로운 기회를 연다. 많은 이들이 이를 겉멋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이며 겉멋은 타인을 속이는 것이지만 힐이 말했고 현대 심리가 입증하는 바는 더 높은 자아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엠버디하여 뇌를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준비이며 무하마드 알리는 이를 완벽히 이해했는데 그는 챔피언이 되기 전, 명성을 얻기 전, 조명을 받기 이전부터 스스로에게 나는 가장 위대하다라고 되뇌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오만함으로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정신적 프로그래밍이었다. 그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연구자들이 원하는 직급에 이미 오른 사람처럼 옷을 입는 사람들이 더 유능하고 더 자신감 있으며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평가한 고전적 연구와도 연결된다. 옷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공간에 들어서는 방식을 바꾸고 그 변화가 주변의 반응을 바꾸며 이는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향하도록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도 같다. 이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한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 힐이었다. 대공황 한가운데에서 그는 무일푼이었고 빚에 허덕이며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에 숨거나 작아지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버리는 것이 쉬운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어깨를 펼친 채 단 한 푼도 없었음에도 라디오에서 무료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전할 사람이듯 행동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로 사람들은 그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되살아났으며 자신감도 돌아왔고 주변은 그가 선택한 태도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훗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만약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그가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말하며 미뤘다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그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기분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다가 얼마나 많은 뛰어난 버전의 자신을 잃었는가? 어쩌면 당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은 돈도, 더 많은 시간도, 더 큰 용기도 아니라 단지 자신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겠다는 결정 하나일지도 모른다.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라. 내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내가 이미 가장 성공한 버전의 나라면 오늘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 대답과 일치하는 단 하나의 행동을 실제로 해보라. 당신이 미루고 있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내내 피하던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세상 앞에서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행동들은 순간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이렇게 당신이 먼저 자신의 믿음을 바꾸면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피곤하게 잠들지만 도착한 곳이 없다고 느낀다. 완전히 어두운 호수에서 온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과 같다. 힘은 쓰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이는 나폴레옹 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단 한 가지 절대적 목표의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상적인 명확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손에 잡힐 만큼 분명한 명확성 없이는 모든 노력이 낭비되고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면 대부분의 대답은 모호하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나는 더 자유롭고 싶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구체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힐은 막연한 소망은 막연한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다. 당신이 마음속을 흐릿한 상태에 두면 마음은 당신을 위해 일할 연료를 얻지 못하며 그것은 마치 눈을 가린 채 다트를 던지는 것과 같다. 어쩌다 한 번은 운이 따라올 수 있지만 목표가 흐릿하다면 그 결과를 다시 만들 수 없고 반대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규정하는 순간 뇌는 즉시 작동의 정보를 걸러내고 기회를 감지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과학도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기록하고 자주 점검하는 사람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실현할 확률이 거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글로 쓰는 행위는 모호했던 생각을 내면의 약속으로 바꾸며 마음이 그것을 더 이상 공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실제 목표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를 무심코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 차종을 사겠다고 결심하면 그 차가 거리 곳곳에서 보이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대화와 영상과 책 속에서 자꾸만 눈에 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중요하다고 표시한 것에 집중하도록 뇌가 작동하는 망상 활성 체계이며 이 시스템은 윌마 루돌프가 불가능을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의사들에게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소녀는 자신이 달리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운동선수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또렷한 정신적 그림을 갖고 있었고 그 그림이 모든 훈련과 모든 시도와 모든 작은 진전을 이끌었으며 결국 그녀는 마술이 아닌 명료함이 이끄는 행동으로 올림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 예시는 삶을 바꾸는 힘이 단순한 열망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열망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려졌는가에 달려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며 더 구체적일수록 더 강력하고 더 상세할수록 더 실현 가능해집니다. 나폴레옹 힐도 이를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는 성공 철학을 정리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수정처럼 선명한 목표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몰랐지만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명료함 덕분에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앤드루 카네기와의 긴 대화가 성사되었으며 이어서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그리고 수백 명의 거인들에게까지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요청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움직이지만 이제는 당신의 삶을 바라볼 차례이며 당신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원하는가? 얼마를 벌고 싶은가? 언제까지 어떤 삶의 방식을 살고 싶은가? 앞으로 5년 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동 조종처럼 반응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부족한 노력이 아니라 부족한 방향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밀하게 정의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전에는 지나쳤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며 없다고 느꼈던 길이 드러나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이미 알고 있기에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확함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불안을 대폭 줄여주며 목표가 선명해질수록 의심은 작아지고 많은 두려움은 단지 뇌가 보호해야 할 미래의 목적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상적인 미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깨어나는 시간, 당신이 사는 공간,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의 통장에 담긴 금액, 당신이 겪는 경험들, 그리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까지 세세하게 그릴수록 내면의 나침반은 더욱 강해지고 명확함은 흐릿한 길을 믿을 수 있는 지도로 바꿉니다. 지도가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운에 기대지 않고 미래와 체결하는 계약처럼 핵심 목표를 명확한 한 가지 수치와 정해진 기간,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이유와 함께 작성하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갑니다. 힐이 말했듯이 뜨거운 열망은 형태가 없으면 사라지기에 당신이 그 욕망의 형태를 부여하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지고 논리적이며 의도적으로 변하며 이는 그저 반응하며 사는 사람과 스스로 삶을 짓는 사람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꿈속을 떠도는 상태와 깨어나서 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상태의 차이이며 크게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맞이하고 초기의 열정은 사라지며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반대 의견은 무게를 더합니다. 그때 마음은 가장 위험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이 길은 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며 대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하는데 약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은 쉽고 빠르며 외부의 승인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힐이 발견했고 오늘날 과학이 입증한 사실은 가장 큰 도약은 포기를 고민하는 국면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며 마지막 오르막이 더 많은 숨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상이 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의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단순한 바람이 아닌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을 구분하는 자연스러운 필터이며 삶은 언제나 시험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정말 원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보장 없이도 전진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이 선택이 아닌 결단임을 세상과 자기 뇌에 증명하며 그런 결단이 지속성을 만들고 지속성은 신뢰를 추진력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을 보기 어렵고 다시 실패할 두려움 시간, 낭비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의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을 듣는 두려움이 엄습하며 긍정심리학은 이러한 두려움이 너무 흔해 장기적 성공에서 재능지능 교육보다도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타고난 능력도 뛰어넘는 경험을 축적하며 실수에서 성장하고 넘어짐에서 배우며 많은 이들이 이 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멈출 때 그들은 단 한 걸음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당신의 마음이 거짓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소용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멈춘 이유가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돌파할 만큼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끈기는 고장난 차를 미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센티미터가 지나면 움직임이 생기고 몇 미터 지나면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첫 센티미터에서 포기하며 가장 중요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머무르고 또 다른 함정은 끈기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완고함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끈기는 고집이 아니라 적응이며 목적지는 그대로 두되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되 매번 더 의식적이고 강하며 전략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성공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넘어짐이 가르칩니다. 당신이 귀 기울이면 장애물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끈기는 나는 지쳤지만 계속 간다 나는 의심하지만 하지만 나는 계속 나아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중요한 길일수록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어려움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바꾸는 것이며 진정한 변화는 감정과 정신과 몸의 한계를 넘겠다는 결심에서만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속삭임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지금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오늘 당신이 살아내고 있는 이 장의 반대편에 있다면 그래서 바로 이런 순간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당신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되기 가장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아간다는 것은 꿈꾸는 사람과 이루는 사람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성취하는 사람과 그저 바라는 사람을 나누는 조용한 힘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즉시 드러나지도 않으며 때로는 당신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누구도 박수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성장하며 심지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나폴론 힐은 믿음을 아이디어에 생명을 부여하는 영원한 영약이라 표현했으며 이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는 사람은 보기 전에 행동하고 갖기 전에 움직이며 인정받기 전에 나아가고 바로 그 행동들이 현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과 혼동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신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더 큰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실패가 두렵고 거절이 두렵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깊이 상상한 경험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담아 어떤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면 뇌는 마치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연결을 만들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이것이 바로 엘리트 선수들이 경기 전에 시각화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마음속에서 승리를 연습하기 때문에 실제 순간이 오면 몸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현실을 훈련한 것입니다. 나폴론 힐은 이를 수십 년 전에 깨달았고 원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그려 잠재의식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 사례도 힐이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겪은 경험의 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는 돈도 없고 지지도 없고 출판사도 없고 성공의 증거도 없던 긴 시기를 보냈으며 가족은 고통받았고 빚은 늘어났고 비난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글을 쓰고 공부하며 버텼고 무너진 모든 것들 사이에서 오직 믿음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세웠습니다. 누군가 왜 아무 성과도 없는데 계속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고. 이 한 문장은 믿음의 진짜 의미를 드러냅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정체성에 기반하며 믿음은 당신이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왜 끝없는 좌절의 반복 속에 머무는지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결과나 어떤 신호 같은 외부의 확인을 기다린 후에야 자신을 믿기 시작하지만 진짜 순서는 그 반대이며
믿음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확신이 생기면 몸짓이 변하고 자세가 달라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두렵던 상황에 용기 있게 예스라고 말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던 것들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며 삶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을 믿는 힘은 삶을 안에서부터 다시 구성하는 힘이며 몇 번이나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아 포기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혹시 그동안 세상이 먼저 당신을 인정해 주길 기다려왔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스스로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했던 것이며 확신을 위해서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속삭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 선언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변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매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인 확언은 공허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신경 회로를 새로 짜는 행위이고 시각화는 상상이 아니라 정신적 리허설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도를 담아 말할 때마다 잠재의식의 씨앗이 심기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그 뿌리가 강해져 감정과 선택과 행동이 그 정체성과 맞춰집니다. 세상은 당신을 의심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두려움을 당신의 꿈 위에 투영하며 어떤 날은 당신 자신조차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환경이 모두 반대처럼 보일 때에도 남아있으며 박수도 필요 없고 완벽한 조건도 필요 없고 즉각적인 결과도 필요 없이 단지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만 요구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완벽한 타이밍도 아니라 아무 보장도 없어도 끝까지 버티는 그 고집스러운 조용한 믿음입니다. 내면의 확신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현실은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굴복하며 당신이 안에서 이미 된 존재에 맞춰 조정되며 믿음은 결국 미래를 다시 쓰는 힘이 됩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고 당신 안에서 시작되며 준비가 되기 전에 움직이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밀어붙이는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보장 없이도 자신을 믿기로 한 결정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핵심이며 지금 이 순간까지 도달한 당신의 일부는 이미 더 큰 삶을 향해 깨어나 있으며 성장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 안의 한 부분은 더 발전하고 싶어하고 오래된 패턴을 끊고 싶어하며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큰 힘을 얻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오르는 다음 영상은 이 흐름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이며 각각의 영상은 한 계단이고 다음 영상에서 당신은 지금보다 약간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준 당신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계속해서 함께 올라가길 바랍니다.